네, 자 이번에는 대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닌데 이건 뭐냐면 거래처가 돈을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급 능력을 상실해서 수취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 못 받은 거죠. 띄인 거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못 받는 돈이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고, 대손이 생기면 결국 돈을 못 받게 되니까 비용이 생긴 거죠. 그걸 대손상각비라고 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못 받게 되는 걸.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기말에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해서 미리 설정해 놓는 거. 요게 대손 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이 일어나는 부분만큼은 자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을 빼도록 만드는 그런 거를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에요.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면 뭐냐면 회수가 불가능할 걸로 예상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에 매출 채권이 100만 원 있다. 100만 원 뭐 작은 금액이지만 큰 기업 같으면 막 몇천억씩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거래처가 막 1000군데 있다. 그럼 1000군데 거래처 중에 누가 꼭 못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정 예상해 봤을 때 그 중에 일부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 경험상으로 한 20만 원 정도는 회수가 안 될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회수 가능한 매출 채권 얼마예요? 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그냥 어쨌든 물건 팔고 받을 수 있는 돈 전체가 100만 원이다. 이거를 표시하는 거랑 실제로 회수 가능한 건 80만 원 정도다. 이걸 표시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적절한 거예요? 요게 더 적절하죠. 그래서 이 회수 가능한 매출 채권 80만 원이 나타나도록 분개를 하고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외상을 해서 돈을 못 받은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회수하면 감소되게 되겠죠. 그리고 잔액이 남으면 이 잔액이 재무상태표로 가요. 이건 물건 팔고 돈 못 받은 전체인데 이 중에 완전히 대손이 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일부 있다. 그럼 그것만큼은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의 금액으로 적는 거야. 근데 이거는 회수 불가능한 거니까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그래서 대변의 증가 항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대손될 예상되는 금액이 줄었으면 대손금의 감소는 차변에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잔액 남은 거를 표시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전체 외상 매출금 중에 대손 뺀 나머지가 요게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정보 이용자는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대손을 대변에 적어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 회수가 가능한 금액, 이걸 대변에 적어주면 이게 부채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손은 부채가 아니죠. 우리가 받을 돈 있는 중에서 회수 불가능할 거 예상되는 금액을 빼는 거니까 이거는 대변에 부채로 기록하는 게 좀 더 타당할까요? 아니면 자산의 감소 항목으로 표시해 주는 게 더 유용할까요? 후자가 더 맞겠죠? 그래서 얘를 표시할 때는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서 금액을 나타내는 방식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 100만 원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적는 게 아니고 여기 대손 충당금을 자산의 감소로 차변에서 외상 매출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회수가 가능한 금액 80만 원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대손 충당금은 잔액이 대변, 차변 어디에 남아요?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계정으로 기록할 때는 당연히 어디에 남아야 돼요? 대변에 남아야 되는 거야. 대변에 남는데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대변에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이 수취채권을 감소시킨 항목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나타나도록 이런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잔액이 어디다? 대변이다. 못 받게 될 돈, 못 받게 될 걸로 예상되는 돈. 그리고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한다? 수취채권의 감소로 자산을 감소시켜서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게 대손 충당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거니까 개념 잘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그 외상 매출금도 대손이 있을 수 있고 받으러옴도 이렇게 표시하면 뭐야? 우리가 받으러옴으로 권리가 있는 건 전체가 90만 원인데 대손이 예상되는 게 30만 원 있으니까 실제로 회수 가능한 건 60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으로 예상되는 금액 뺀 나머지가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매출 채권이 되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30만 원이 대손이 확정됐다.
그러면 기중에 별다른 게 없다면 외상매출금 30만 원 빼고 대손 삼각비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말에 10만 원 정도가 다음 기 뒤에는 회수 안 될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거는 대손 충당금으로 매출채권 감소로 표시해야 되니까 그것만큼은 비용으로 기록하면서 대손 삼각비라는 비용으로 기록하면서 대손 충당금의 대변의 잔액을 표시한다. 그러면 나중에 기말 시점에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10만 원이 매출채권을 감소시킨 항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아까 여기 200 예를 들어서 2,11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있었으면 대손 충당금이 210만 원 기록돼 있을 때는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1,800만 원 이렇게 될 거고 받으러 오면 2,954만 원 있었는데 대손 예상되는 게 320만 원 있으면 2,634만 원이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 받으러 온 금액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는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감소 항목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손이 말이에요.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옴에서도 대손이 생길 수 있지만 이거 말고 미수금 중에도 돈 떼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여금 중에도 못 받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이 영업활동 관련되는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영업활동과 직접 고유한 영업활동과 관련 없지만 미수금이나 단기 대여금도 못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돼. 그럼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설정하려면 대손 삼각비 비용이 기록돼야죠. 근데 그 비용 중에 이거는 영업활동 관련된 비용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건 영업과 직접 관련 없으니까 영업 외 비용의 대손 삼각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대손 삼각비가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영업활동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걸로 들어가야 되고 미수금이나 받으러옴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의 대손 삼각비라고 부르고 영업 외 비용으로 기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 삼각비가 다시 한번 대손 삼각비는 영업 관련돼서도 대손이 일어날 수 있고 영업과 관련 없는 것도 대손이 일어날 수 있다. 영업 관련되는 거 뭐 외상매출금 받으러오면서 관련된 대손 삼각비는 판매관리비로 들어가는 거고 영업 관련 없는 거 미수금이나 아니면 단기 대여금에서 대손이 나타날 수 있어 대손 삼각비가 나타나면 걔는 영업 외 비용으로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가야 된다. 두 개 분리된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대손 삼각비와 관련된 분류 요거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기말에 그러면 얼마가 회수 불가능하냐? 이건 어떻게 우리가 추정하느냐? 그거는 단일 추정률법이 있고 연령 분석법이 있는데 단일 추정률법은 뭐냐면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과거에 매출 채권이 있을 때 과거 경험상 한 5%는 못 받게 되더라. 그럼 거기에 대손료를 곱하면 현재 잔액 기준으로 대손 예상되는 금액이 있죠. 그럼 그 대손 예상액에서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가 대손 충당금으로 늘어나 더 표시돼야 이 예상액이 기말의 대손 잔액으로 남겠지. 현재 이 금액이 설정액 그보다 작으면 이 차이만큼 추가적으로 대손 삼각비를 기록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단일 추정률법 말고 연령 분석법은 뭐냐면 우리가 한두 달 전에 판 거, 최근에 생긴 외상 매출금은 정상적이니까 대부분 결제가 될 건데 예를 들어 6개월 전에 우리가 판 것도 아직 못 받고 있다. 그럼 얘는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상환기일이 경과된 정도에 따라서 못 받을 확률을 못 받을 가능성을 높여가지고 잔액을 찾는 거. 오래된 매출 채권일수록 대손 추정률을 높게 설정해서 대손 충당금을 예상해 보는 게 이게 연령 분석법이에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각 방법별로 각각 계산해서 넣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손 예상액을 방법별로 찾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그보다 작으면 그 차이만큼은 추가적으로 대손 삼각비를 기록하면서 비용으로 기록하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증가시켜야죠. 그래서 대손 예상액에서 대손 예상액이라는 거는 매출채권 잔액에다가 실적률 이걸 곱하는 건데 얼마나 대손이 일어나느냐 이걸 단일로 할 수도 있고 연령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손 삼각비 이번에 추가적으로 설정할 대손 삼각비는 이 대손 예상액에서 기존의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추가적으로 설정돼야만 대손 예상액만큼이 딱 기말의 대손 충당금으로 남겠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매출채권 잔액은 1,000만 원이고 수정분계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만 원이죠. 현재
기존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만 원 있는 거예요. 과거 수년간의 매출채권의 실제 대손율이 5%였다? 그럼 대손 예상액은 1,000만 원에 5%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50만 원인데 현재 20만 원밖에 없으면 모자란 것만큼 추가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 삼각비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현재 1,000만 원이 매출 채권인데 과거 경험상 5% 대손이 일어나면 50만 원 정도가 대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이건 대손 충당금으로 정해줘야 되는 거야. 기말에 매출 채권 감소 항목으로. 근데 현재 보면 20만 원밖에 없으니까 얼마를 더 넣어줘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만 원밖에 없잖아. 그럼 30만 원을 추가적으로 증가시켜야 5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겠죠. 요것만큼은 대손 삼각비로 기록을 해줘야지. 판매관리에 해당되는. 그래서 50만 원 대손 예상액에서 현재 남은 잔액 뺀 나머지만큼이 더 설정돼야만 잔액이 대손 예상액만큼으로 대손 충당금 잔액이 갈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매출채권 잔액은 1,000만 원이고 수정분계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만 원입니다. 자, 근데 대손 추정률이 1,000만 원 중에 60일 이하, 최근 2달 안에 판 거는 대부분 정상거래를 한 2% 대손이 일어나고, 그 다음 60일 넘어서 오래된 애들은 정상적인 건 이미 결제가 됐고, 오래된 애들은 아주 비정상인 게 섞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걘 대손이 약 10% 예상된다. 그럼 500만 원에 2%, 그다음 500만 원에 10%. 요거 두 개 하면 대손 예상액 이걸 찾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거랑 현재 잔액 20만 원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줘야지. 그럼 여기 10만 원, 50만 원에서 대손 예상액은 60만 원이야. 근데 현재 20만 원 남았으니까 얼마 차이 나요? 대손 예상액 60만 원인데 현재 잔액은 20만 원이니까 40만 원만큼을 추가로 설정해야 되고, 그럼 그만큼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고 그걸 대손 삼각비로 기록해 주는 거죠. 그럼 요걸 반영하고 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남는 거야? 대손 충당금 잔액은 예상액 60만 원이 남아서 매출채권을 감소시켜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면 이거 가지고 기말 매출채권과 미수금 잔액에 대해서 대손율을 1% 설정했어. 그러면 매출채권 관련된 대손 삼각비 이거는 영업 관련된 판매 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미수금 관련되는 대손 삼각비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영업 외 비용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외상 매출금은 전체 800만 원이 계정상의 총 증가, 근데 감소가 500만 원 있으니까 잔액이 3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300만 원 있는데 1% 대손율을 예상하면 3만 원이 대손 충당금이 있어야 되는데 2만 원밖에 없으니까 만 원 더 해야죠. 그 다음에 바드러움은 700만 원이 전체 증가인데 300만 원 회수했기 때문에 바드러움으로 기말 잔액은 400만 원 있는 거야. 그럼 1%면 얼마야? 4만 원이 대손 충당금이어야 되는데 2만 5천 원이니까 1만 5천 원 더 설정해야죠. 그럼 요거에서 더 설정한 것만큼은 판매 관리비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미수금 200만 원이 증가했고 감소 없어서 그게 그대로 잔액이에요. 그럼 200만 원에 1%, 2만 원 대손 충당금이 있어야 되는데 12,000원이면 8,000원이 더 설정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손 예상액은 외상 매출금은 3만 원, 4만 원, 2만 원인데 현재 2만 원밖에 없으니까 만 원 더 해야 되고, 2만 5천 원밖에 없으니까 15,000원 더 해야 되고, 12,000원밖에 없으니까 8,000원 더 해야죠. 그래서 요 관련해서 기말 수정 분계는 우선 요 위에 2만 원은 3만 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족한 것만큼 대손 삼각비 더 기록하고 대손 충당금 증가시켜서 3만 원으로 맞추고, 여기 2만 5천 원은 15,000원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대손 삼각비 15,000원 증가시키고 대손 충당금, 바드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을 15,000원 증가시켜서 4만 원으로 맞추고, 미수금은 2만 원 돼야 되는데 12,000원이니까 8,000원을 증가시키고 그것만큼을 대손 충당금으로, 미수금 대손 충당금으로 표시하는데, 이때 대손 삼각비는 얘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 판매 관리비고, 얘네들의 대손 삼각비는 얘는 요거는 영업의 비용이고 얘는 판매 관리비고,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죠.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 같이 한번 봤고,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대손 충당금이 있는 경우, 대손 충당금이 없을 땐 대손 삼각비로 바로 가면 되는데, 대손 충당금이 있다면 대손 일할 거 예상해서 놔뒀던 거니까 그것만큼을 없애면서 못 받을 돈을 없애면 되죠. 그래서 매출 채권을 줄이고 대손 충당금을 줄여. 근데 대손 충당금이 모자라면 그때는 대손 삼각비 모자라니까
미리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생했으면 그때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손이 회수되면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요렇게 해놨던 걸 뒤집어 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못 받게 돼서 매출채권 없애고 대손충당금 없앴는데 그걸 다시 돌려놔야 되니까 매출채권 증가시키고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킨 뒤에 매출채권만큼 돈으로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오면서 매출채권 없애면 되지. 그럼 요 두 분계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매출채권 여기 똑같이 있으니까 돈 들어온 것만큼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이 회수됐을 때는 현금 들어온 것만큼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그 뜻은 뭐야? 대손이 회수됐다는 건 매출채권을 없앴던 거를 다시 살리면서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고 그 매출채권이 돈으로 들어왔다. 근데 이게 똑같으니까 제거해서 그냥 간편하게 가면 현금 들어오면서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계만 보면 돈 들어왔는데 왜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냐 약간 낯설 수 있어요. 회수됐는데 그건 뭐냐면 돈 들어온 것만큼 매출채권이 회수된 건데 이 매출채권을 대손 발생했을 때 없앴었으니까 그걸 다시 살리면서 대손충당금을 다시 원래 처음 자리로 돌려놓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 제거하면 요 마지막 분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손과 관련해서 회수가 불가능할 거로 예상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놓고 실제 대손이 일어나면 그 대손충당금하고 없애고 그래도 모자라면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손으로 처리했던 게 그냥 그대로 끝까지 못 받게 되면 끝난 거고 근데 대손을 처리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받게 됐다. 그러면 돈 들어온 것만큼은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킨다. 아까 어떻게 됐어요? 돈 들어온 것만큼 원래 매출채권 회수자 매출채권 회수된 것만큼 대손충당금 늘려야 되는데 매출채권 증가 제거시키면 현금 증가만큼 대손충당금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갈 때 매출채권 관련된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고 미수금 그 다음에 대여금 이런 데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손 관련해서 주의할 것들 같이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저희 문제 가지고 한번 더 연습을 해보면 자 여기 100만 원이 전체 외상 매출금인데 대손 예상되는 게 10만 원이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가지고 회수 가능한 건 90만 원으로 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대손 충당금 잔액은 지금 10만 원 있죠? 근데 파산으로 8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러면 매출채권 8만 원 줄이고 회수 불가능할 걸 예상해서 여기서 미리 빼놨던 거지. 대강 한 10만 원 정도 회수가 안 될 걸로 예상된다. 근데 그게 실제로 회수 확정된 거니까 매출채권에서 없애고 대손 충당금도 없애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매출채권 줄이고 그것만큼 대손충당금을 줄이면 돼요. 그럼 대손충당금은 아까 원래 10만 원 잔액이 있었는데 지금 8만 원 줄였으니까 잔액은 얼마 남아? 2만 원 남아 있겠죠? 2만 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5만 원이 추가적으로 대손이 됐어. 그럼 요거 못 받게 되니까 5만 원 외상 매출금 줄이고 대손충당금을 원래 줄여야 되는데 지금 잔액이 얼마밖에 없어요. 2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뭘로 처리한다? 그냥 바로 비용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그래서 요 3만 원이 대손상각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손 처리한 공평상사의 외상매출금 8만 원이 회수 가능한 걸로 파악됐다. 그럼 회수 가능한 걸로 파악되면 외상매출금을 증가시키고 대손충당금을 다시 높이면 되겠죠. 돈이 아직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8만 원이 회수되면 현금 들어오고 외상매출금 줄이면 되죠.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났으면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라? 이렇게 소거되니까 현금, 대손충당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 다음에 대손 생각했던 12만 원이 회수됐다. 그러면 이때 어때요? 돈 들어온 것만큼 대손충당금을 바로 증가시키면 되지. 이게 한꺼번에 일어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기말 외상매출금에 대해 25만 원의 대손이 예상된다. 그럼 25만 원 예상되면 현재 20만 원 이거 잔액해보시면 여기 원래 10만 원 있었는데 대손충당금 8만 원 뺐었고 또 2만 원 빼서 잔액 다 없앴다가 여기 8만 원이 다시 회수 가능한 상태가 돼서 증가시켰고 그 다음에 12만 원을 다시 증가시켰으니까 이렇게 보면 잔액이 얼마 남아요? 20만 원 남잖아. 그러면 현재 잔액은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단일이든 아니면 내용요수 연수를 우리가 추정했든 25만 원이 대손 예상액이면 20만 원밖에 없으니까 5만 원을 대손충당금 더 설정해야죠. 그것만큼 추가적으로 대손상각비를 기록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 남아요?
25만 원 남게 되는 거지. 요 추가 설정액은 아까 여기 본 것처럼 25만 원 예상액인데 기초에 10만 원 있다가 대손상각 10만 원 했고 추가로 설정한 게 20만 원이라 잔액이 20만 원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5만 원을 추가로 설정하면서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봤던 걸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있었고 대손 충당금 있는데 8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봐서 뺀 거야. 그 다음에 5만 원이 또 회수 불가능한데 여기 잔액이 2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2만 원은 대손 충당금 빼고 부족한 3만 원은 뭐예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 거죠. 그 다음 5월 25일에는 다시 8만 원이 회수 가능한 상태로 돼서 8만 원은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했고 대손 충당금 다시 만들고 매출 채권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이 회수되면 그때는 대손 충당금은 영향 없고 그대로 8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10월 20일에는 대손을 처리했던 게 12만 원이 추가로 회수가 됐어. 그럼 대손 충당금 증가시키고 그냥 매출 채권은 늘어났다가 어차피 현금으로 바뀐 거니까 잔액에 영향 없고 그 다음에 20만 원이 그러면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인데 최종 재무제 상태표에는 25만 원 기록해야 되니까 5만 원을 추가로 설정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손 관련되는 게 기준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 예제가 대손 충당금 관련돼서 나타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본 예제 다시 한번 보시면서 관련되는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손과 관련된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는지 봤습니다. 잘 마무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회계 처리 복잡하고 대손 충당금 같은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 강의로 대손 관련되는 건 여러분이 잘 정리하셨으리라고 봅니다.